아마 이분 TV만 틀면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서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스타 강사 문단열 대표인데요. 근데 만약 그 화려한 모습 뒤에 무려 30억 원짜리 빚더미가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네, 이게 진짜 문단열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그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그만의 인생 치트키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EBS 방송 다들 보셨죠? 그걸 통해서 정말 전국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아마 그 시절에 학생이셨던 분들은 문단열, 이 이름을 모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영어 교육계의 아이콘, 최정상에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전성기 때 연평균 수입이 얼마였냐면요. 자그마치 4억 원. 와,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말이죠. 정작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진짜 숫자는 이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빚 30억 원.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야말로 최고 정상에서 30억 빚더미라는 나라까지 떨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만의 특별한 생존 전략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떻게 그가 재정적으로 무너지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그랬던 걸까요? 그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나는 장인일지는 몰라도 상인은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정이나 실력은 최고였는데 사업가로서의 감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관리 DNA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이 수업에 만족하면 그걸로 됐다 하면서 학원비를 안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마음 씀씀이가 결국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으로 돌아온 거죠. 그때 그가 마주했던 현실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빚이 30억 원, 책임져야 할 직원이 25명이 넘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빚독촉 전화를 올리고 오죽했으면 주머니에 항상 수면제를 가지고 다녔을까요? 이 빚은 내 평생 다 못 갚겠다는 그런 절망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 그가 만들어낸 첫 번째 생존 전략이요.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는요, 하나의 인생을 산 게 아니었어요. 동시에 두 개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빚쟁이 문단열과 전문가 문단열. 이 두 개의 자아를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해야만 살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투트랙 전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송에선 카리스마 넘치는 전문가로 막 강의를 하다가 카메라 불이 딱 꺼지고 쉬는 시간이 되면 곧바로 채권자한테 빚독촉 전화를 받는 빚쟁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시간에만 겪고 일할 때 느끼는 기쁨에는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몰입하는 식으로 두 개의 캐릭터를 철저하게 분리해낸 거죠. 이게 바로 그를 쓰러지지 않게 만든 첫 번째 버팀목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생존 전략은요, 단순히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실패라는 것 자체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아주 철학적인 돌파구였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흔히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좋은 대학 가기, 좋은 직장 얻기, 돈 많이 벌기 같은 것들이요. 근데 문단열 대표는 이런 것들이 인생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냥 저마다 다른 규칙을 가진 하나의 게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손흥민을 농구 코트에 세우면 그건 다른 게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임 하나를 망쳤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건 아니라는 뜻이죠. 축구 게임의 신인 손흥민 선수도 농구 게임이나 야구 게임에선 당연히 다른 결과를 낼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보세요. 나는 인생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면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졌네 라고 생각하면 그럼 다른 게임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재앙처럼 느껴졌던 실패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문제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감정적인 고통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했는지 아주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불안감이 확 밀려올 때 그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문단열 대표는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아주 명확한 해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화를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는 생존을 위한 절대적 불안,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 불안이에요. 난 무조건 1등이어야 해,처럼 남이나 내가 만든 기준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이 바로 이 상대적 불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기준,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내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 지금 화났네? 이렇게요. 두 번째, 이게 핵심인데 의도적으로 좌뇌를 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영어 단어를 외운다거나 간단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우리 뇌의 스위치가 감정을 담당하는 쪽에서 논리를 담당하는 쪽으로 탁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서 차분해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뇌를 해킹하는 기술인 셈이죠. 자,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적응시켜온 그의 철학은요, 놀랍게도 다가올 미래, 특히 AI 시대의 일자리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까지 이어집니다. 그의 주장은 이거예요. AI 시대에는요, 회계사, 변호사처럼 딱 한 단어로 설명되는 직업들이 가장 먼저 사라질 거라는 거죠. 꽤 도발적인 이야기죠? 그럼 앞으로의 직업은 뭘까요? 바로 내가 잘하는 여러 작업들의 총합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직함이 아니고요. 실제로 문단열 대표 자신을 보세요. 그는 영어 강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상 제작자이기도 하고 또 AI 교육자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내가 잘하는 여러 스킬들의 묶음이 곧 나의 직업이자 정체성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AI가 디자이너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 AI를 쓰는 디자이너가 AI 안 쓰는 디자이너를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AI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AI라는 도구를 잘 활용해서 내가 원래 잘하던 그 분야에서 훨씬 더 뛰어난 전문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AI는 위협이 아니라 내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엄청난 도구인 셈이죠. 그리고 결국 오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그건 인생이 아니었다. 단지 하나의 게임이었을 뿐. 바로 이 강력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끔찍했던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결국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그 게임이 힘들다면 그 게임의 규칙을 바꿀 힘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